안녕하세요. 저는 사진 매체를 중심으로 자연과 인간의 관계를 탐구하고 있는 시각예술가 박형렬입니다. 자연과 인간의 관계에서 발생하는 여러 수직적이고 지배적인 관계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그 안에서 발생하는 여러 폭력의 징후들을 퍼포먼스나 설치, 조각, 그리고 사진적 이미지를 통해서 그런 현상들을 드러낸과 동시에 우리가 더 나은 풍경들을 어떻게 하면 더 만들어갈 수 있을까에 대한 연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제가 도시에 살면서 얻게 된 가장 큰 아이러니가 제가 자연 안에 있었으면 몰랐을 텐데 자연 속에서가 아닌 도시에 살면서 자연을 바라봤을 때 우리가 과연 자연을 소유할 수 있는지에 대한 의구심이 들었습니다. 지배할 수 없는 것을 지배하려 하고 소유할 수 없는 것을 소유하려 하는 이런 아이러니한 것들이 제 작업의 시작점이 된 것 같습니다. 이 질문에 대한 답을 먼저 드리기 전에 이제 그 이전 작업인 형상 연구에 대한 작업을 먼저 말씀을 드려야 될 텐데요. 형상 연구 작업은 아직 개발되기 직전의 땅, 아주 풍경화되기 직전의 땅들에서 일시적인 어떤 풍경을 형상화시키고 그걸 부감 촬영한 작업입니다. 제가 작업을 하면서 보게 된 어떤 사건 하나가 지속적으로 어떤 산에서 수많은 트럭들이 내려오는 걸 보게 됐었어요. 그래서 저 트럭들은 왜 계속 이렇게 산에서 내려올까라는 거를 관찰하다가 지금 제가 여기에서 작업하고 있는 이 땅들이 사실 저 산에서 내려온 흙과 돌이 만든 땅이라는 걸 보게 되고 그 흙과 돌에 의해서 만들어진 어떤 땅 주변의 어떤 상들을 위성사진을 통해서 전수조사를 한번 했었어요. 보니까 특히 간척지가 만들어지는 주변의 어떤 산들이 굉장히 많이 다 파헤쳐지고 그리고 없어진 것들을 보게 됐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산들의 어떤 이제 사라져가는 어떤 산들에 대한 기록과 이걸 작업으로 드러내야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돼서 진행이 시작이 됐고요. 산의 단면 시리즈는 그 산의 단면에 어떤 잘려지고 파헤쳐진 어떤 산의 단면을 어떤 위성 사진을 통해서 그 단면의 형상을 이제 아카이빙하게 되고 그 아카이빙된 그 현상들을 일정 면적으로 재구성해서 그거를 간척지에서 다시 땅을 조각해서 드러낸 작업입니다. 산으로 존재하기라는 프로젝트도 이제 이번 전시에서 보여준 어떤 신작인데 제가 위성 사진만 바라보게 된 그 산이 궁금했었습니다. 그래서 이 산 안으로 들어가서 과연 이 산은 지금 어떤 모습일지를 더 찾아봐야겠다는 생각을 하게 된 거죠. 그래서 제가 그 안으로 들어가서 그 안에 어떤 소소하고 제가 바라본 어떤 관점에서의 어떤 그 산의 모습들을 이미지화해서 풀어낸 작업들입니다. 이전 작업은 그러니까 제가 땅의 얼굴을 마주한다는 시선으로 땅을 조각하고 그 형태를 만든 것들을 조감도적인 시선으로 이렇게 내려봤다면 이번 빙어 마운틴의 최근작에서는 그 산 안으로 들어가서 그의 소소한 얼굴들을 마주하는 시점의 변화로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사실 어떤 대상을 이해하고 어떤 관점을 쌓기 위해서는 하나의 단일 시점만은 왜곡된 시선이 존재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그 대상을 여러의 시점으로 다층적으로 탐색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 산으로 존재하기의 이 프로젝트를 통해서 그 안에 내부를 봤을 때 위성사진에서 바라봤던 그 산의 등고선처럼 보였던 그 경계들은 많은 사람들은 그게 산의 등고선인 줄 알았지만 사실은 더 땅을 깊게 파기 위해서 만드는 인위적인 어떤 윤곽선인 거를 저는 이제 그 안에 들어가서 알게 된 부분들이었죠. 저희가 알지 못했던 여러의 어떤 형상과 어떤 또 다른 분위기들이 존재하고 있다는 것들을 사실 제가 조감도적인 시선으로 위에서 내려다보는 시선과 제가 어떤 대상을 이번 전시에서 보여준 수평적으로 바라보는 것 또한 둘 다 그러니까 자연이라는 요소를 수평적으로 마주하기 위한 어떤 시점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땅이라는 것은 사실 우리가 인간의 시선으로 바라보는 거지만 땅이라는 얼굴을 사실 마주보기 위해서는 위에서 내려다보는 시점에 땅의 얼굴을 제대로 마주하게 되는 시점이고 이번에 산 안으로 들어가서 바라보게 된 어떤 요소들의 모습들 또한 그들의 세세한 모습을 그들의 관점에서 그들의 시점에서 마주보기 위한 어떤 시점의 변화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인간과 자연의 어떤 이상적인 관계라는 거는 단순히 환경 보호, 자연 보호 이런 게 아니라 우리가 이들과의 어떤 관계와 어떤 관점으로 어떤 관계를 형성해 나가야 될지에 대한 기본적인 고민이 먼저
있어야 된다라고 보여지거든요. 제가 지금까지 작업해왔던 땅 작업들을 어떤 기준을 생각을 해보면 인간이 보기에 별 볼일 없어 보이는 땅 혹은 인간에 의해 아직 풍경화되기 직전의 땅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사실 제가 작업하는 장소들이 도심에서 그렇게 멀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왔다 갔다 하는 장소 주변에 있어요. 그런 땅들에 관심을 갖지 않았다라는 걸 쉽게 생각하면 별 볼 일 없거나 볼만한 요소들이 없어서인 경우가 되게 많거든요. 근데 또 그런 경우가 아이러니하게도 어떤 사회적인 이슈나 이런 것들이 닿으면 굉장히 다른 풍경으로 꾸며지게 되거나 개발이 되는 부분들이 많았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 중간에 계속 침투해서 작업을 하고 있는 거고, 제가 지금까지 작업했던 장소들 70% 이상은 다 없어진 공간들이에요. 없어졌다라는 거는 그 장소 아예 없어졌다라는 게 아니라 완전히 그 이전의 장소를 알 수 없는 새로운 풍경으로 바뀌어버렸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작업하는 과정은 실제 땅에 개입해서 일시적인 형상을 만들고 난 이후에 다시 처음의 모습과 가깝게 돌려놓는 게 작업의 과정의 마지막입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 전체 하나의 퍼포먼스이기도 하거든요. 사실 이게 제가 자연이라는 어떤 하나의 대상으로만 바라보지 않고 계속적인 어떤 지속적인 어떤 관계가 발생하는 지점들을 계속 실험하는 것들이거든요. 하나의 형상을 만들어 놓고 그냥 또 빠지고 또 만들어 놓으면 지금 아마 전국의 모든 토지에는 제가 만든 형상들이 계속 남겨져 있는, 그러면 대상으로만 이용하게 되는 건데, 사실 그것들에 제가 개입했던 어떤 부분들 다 덮어놓고 또 그것들이 또 기다렸다가 또 다시 또 다른 그렇게 자연에 의해서 또 만들어졌던 부분에서 다시 또 새롭게 작업하는 부분들은 계속 그들을 이해하고 만나고 경험하면서 얻게 되는 어떤 지속 가능한 어떤 관계성에 대한 이야기들을 저에게 계속 필요했던 지점들이었거든요. 그 산의 실제 모습은 굉장히 황폐하고 거칩니다. 어떻게 보면 사진적으로 보여줄 만한 것들이 없어 보이는 그러니까 장소인데, 제가 이제 그 등고선처럼 보이는 그 윤곽선을 따라 걸으면서 그들이 가지고 있는 되게 소소한 모습들을 더 주목하게 됐었어요. 그래서 보게 된 어떤 돌들의 모습은 굉장히 뭔가 일단은 원래 하나의 산이 어떤 채굴 장비에 의해서 다 파괴되고 파편화된 어떤 모습들이잖아요. 근데 그 모습들의 구조 안에서 그 돌들이 가지고 있는 또 다른 어떤 되게 마치 유적을 보는 것 같은 어떤 형상의 어떤 그 조형성도 좀 발견을 하게 되고, 거기에서 깨지고 파편화되고 갈라진 어떤 틈새들이 사실 마치 뭔가 오랜 시간 동안 형성되어진 어떤 부분처럼 보였습니다. 근데 그게 모든 게 사실은 파편화된 어떤 채석 활동에 의해서 만들어진 풍경들이었던 거죠. 그래서 굉장히 오래된 그러니까 시간 안에서 축적되고 어떤 특별한 의미를 가지고 있어 보이거나 어떤 신비로워 보이는 어떤 분위기를 만들고 있지만, 사실은 그건 다 그들이 만들어낸 구조가 아니라 인간에 의해서 파편화돼서 널브러져 있는 형태에서 제가 보게 된 어떤 이중적인 모습들이 저한테 좀 특별하게 다가와서 그들이 조금 더 그런 모습들로 보여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의 몸체였잖아요. 하나의 몸체였는데 어떻게 깨지고 어떤 각도에 깨지고 어떤 부분들이 깨지는 거에 따라서 그런 형상들을 저희가 보게 되는 거지,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산이라는 공간 안에서는 전혀 다른 모습들이 있는 거죠. 우리가 어떤 일상적으로 무수한 많은 어떤 일상적인 대상들을 만나게 되는데, 사실 그들에 대한 어떤 일상적이라고 하고 되게 보잘것없다라고 생각하는 거에선 사실 그게 무엇인지에 대한 관심과 그걸 얼마나 더 다양한 어떤 측면으로 바라본다라는 것들이 배제된 상태가 많거든요. 근데 그러니까 사진에서 되게 중요한 부분은 그거를 얼마나 더 다르게 관찰하고 경험하고 이런 부분들에서 걔가 가지고 있는 특징들이 무엇인지를, 걔가 무엇인지에 대한 어떤 측면들을 발견을 해야 되는데, 사실 여기에 있는 돌들이 뭔가 특별한 애들은 아니잖아요. 왜냐면 어느 산이라고 하면 우리가 보편적인 인식 안에 있는 산들이고 그 안에 있는 돌들일 수 있는 일반적인 이들인데, 이들이 어떻게 보여주는 방식에 따라서 굉장히 다른 어떤 측면들을 볼 수 있는 부분들이 있는 거죠. 그래서 조금 더 특별하고 약간 생경한
약간 묘한 분위기 속에서 마치 우리가 어떤 신비로운 어떤 형상을 보고 있는 것 같은 느낌처럼 표현하기 위해서 작업을 그렇게 진행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연극적 요소라고 하는 부분에서 그러니까 인공 조명을 썼을 때의 분위기가 더 극대화되기 때문에 제가 사용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제가 찍는 것들이 굉장히 작아요. 작은 부분들을 굉장히 클로즈업해서 들어간 것도 있고, 굉장히 이제 그 구조 자체가 그러니까 크롭되어 있는, 그러니까 갈라져 있는 틈새를 일부분, 그러니까 프레임 방식이 되게 중요했던 부분들이 있거든요. 프레임을 어떤 식으로 극적으로 쓰느냐에 따라서 저런 장면들이 나오거나, 렌즈를 어떤 거 쓰느냐에 따라서 되게 압축된 풍경으로 보인다든가, 그다음 조명을 쓰는 거와 안 쓰는 거의 차이에서 얘네들이, 제가 이번에 작업을 했을 때도 약간 전체적으로 굉장히 플랫한, 그러니까 햇빛에 의해서 뭔가 조명에 의해서 풍경은 맑은 날씨보다는 굉장히 흐린 날씨거나 조금 오후 늦은 시간대, 그러니까 빛에 의해서 그들의 인상이 달라지는 게 아니라 그들의 모습 자체를 더 마주할 수 있는 어떤 풍경에서 하고, 그리고 제가 이제 후보정 작업들을 좀 많이 한 부분들이 있는데, 그래서 이제 섀도우나 이런 것들도 굉장히 많이 좀 더 올리고, 그 다음 채도 자체도 좀 더 내리고, 이런 부분들을 통해서 그 생경한 부분들을 드러내는 어떤 방식들을 이용했던 부분들이 있죠. 이 2층에 걸리는 어떤 운석처럼 보이는, 마치 우주에서 본 것 같은 운석처럼 표현된 작업들은 사실 제가 단연간 수집한, 간척지에 수집한 돌들입니다. 돌들. 그 돌들을 마치 운석에 있는 어떤 장면처럼 콜라주 작업을 진행을 한 작업이고요. 제가 이 소행성에서 파편화된 운석처럼 표현한 이유는, 사실 제가 수집한 돌들은 원래 산에 있던 애들이죠. 산에 있던 돌들이 파편화돼서 땅으로 와서 땅에 있었다가 또 개발을 해서 아스팔트 위에 밑으로 묻혀져 있는 아이들입니다. 존재하지만 존재하지 않고 있고, 있지만 있지 않은 아이들이 마치 어떤 목적지가 없이 계속 떠도는 어떤 운석 같다는 느낌을 받게 됐었어요. 그래서 그런 어떤 형식과 유사하게 생각을 해서 진행하는 작업이고요. 그런 것들과 같이 이제 우리가 발 딛고 서 있는 이런 표면 아래에도 우리가 알지 않고 관심 갖지 않았던 무수한 존재들이 위에 우리가 지금 서 있다라는 것들로 한번 역추적해보는 생각을 해보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작가가 전시 공간을 구성하는 어떤 측면에서 어떤 방식으로 유도돼서 그런 것들을 경험할 수 있겠냐라는 것도 반드시 생각해야 되는 지점 중에 하나인데, 2층의 작업들은 대부분 이제 산으로 존재하기에 어떤 도큐멘트된 작업들이 중심으로 공간이 구성이 되는데, 전체적인 분위기가 굉장히 어둡고 하나하나의 대상에 주목할 수 있게끔 구성을 한 측면들이 있고요. 그래서 걔네들이 가지고 있는 어떤 것들이 조금 더 관객과 1대1로 만나면서 의미가 있는지를 생각해 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었고, 3층 같은 경우에는 분위기가 완전 정반대인 경우로 넘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특히나 이제 3층의 경우에는 유리창으로 차양을 통해서 햇빛이 들어오게 되고, 그래서 산의 단면에서 제가 간척화된 땅들을 재구성했던 어떤 공간성을 중심으로 하는 작업들이 있어요. 그거는 물리적인 공간과 같이 경험할 수 있게끔 하기 위해서 2층과는 전혀 다르게 밝은 느낌에서 진행이 되고, 그 다음에 산의 단면을 20개의 레이어로, 그러니까 이미 사라져버린 어떤 20개, 그러니까 산의 등고선을 레이어를 20개로 재구성해서 그 MDF 판으로 재구성한 것들도 정면에서 바라봤던 거와 측면에서 바라보는 거, 이동하는 어떤 동선에 따라 전혀 다르게 보인다라는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이제 그 등고선이라는 것들을 시각적으로 상상을 할 때 좀 더 다르게 경험할 수 있는 측면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네.
그러니까 제가 작업에서 보면 어떤 특정 장소를 이해하기 위해서 어떤 자료들을 구축하고 하는 경우가 많은데, 그러니까 아카이빙이라는 부분은 어떤 일정한 기준을 가지고 선형적인 구조로 하나의 문서화되는 체계로 구축되는 거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어떤 일정한 구조가 있어야 되는 거죠. 그게 어떤 시간성이 됐든 아니면 어떤 위치가 됐든 어떤 구조 안에서 아카이빙된 문서들은 선형적으로 이렇게 구축되긴 하지만 그거를 이해하고 연구하는 과정은 선형적이지 않아요. 그거를 다층적인 여러 시점에서 파악하고 시각적인 방법들이 실험이 되죠. 그러니까 그거는 자료이지만 그것들 시각화돼서 보여주는 방식들은 굉장히 다양한 실험들이 있을 수 있어야 되고 되게 다양한 어떤 층위들이 계속적으로 접목이 돼야 그것들에 대한 이해, 그것들이 자료들이 가지고 있는 의미를 파악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는데, 제가 초반에 그런 작업들을 했었던 게 기록한 어떤 돌들의 크랙들을 문서화시켜서 그 문서에서 그러니까 표시된 어떤 그 형상대로 그 간척지에서 퍼포먼스를 한 적이 있었어요. 그 작업들 또한 그 자료들을 이용한 어떤 재구성의 방식이었고, 이번에 하는 작업들 또한 그렇게 아카이빙된 어떤 문서들이 시각적으로 어떻게 경험될 수 있을까에 대한 고민들로 하고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저희가 보편적으로 생각했을 때 카메라에서 보는 이미지, 노트북에서 보는 이미지, 전시 공간에서 보여지는 이미지, 책이라는 거와 잡지, 여러 가지의 플랫폼에서 다 안착될 수 있는데, 근데 제일 중요한 거는 그 각각의 플랫폼에 내 이미지가 어떻게 구조화돼서 보일 수 있는가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전시 공간은 사실 물리적인 공간 안에서 경험하는 측면이고, 어떤 포토북이라는 책에는 정해진 시퀀스 안에서, 정해진 지면 안에서 그 시퀀스에 의해서 관객들과 만나기 때문에 작업의 맥락 안에서 그것들을 보여진 부분을 굉장히 많은 고민을 해봐야 되는 부분들이 있죠. 사실은 포토북에선 이런 실험, 저런 실험들도 있지만, 그런 실험들이 사실은 되게 필요한 부분들도 있지만, 결과적에는 내가 작업 안에서 보여줘야 되는 맥락과 잘 맞아 떨어지는지에 대한 거를 반드시 생각을 해봐야 되는 거는 되게 저는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이즈의 반영이나 사이즈 이미지가 넘겨지는 어떤 시퀀스, 그 다음에 이미지의 크기, 그 다음에 그 안에 여백, 그 다음에 어떤 자료들이 어떻게,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이 사실 전시 공간을 구성하는 것보다 포토북이 더 신경 써야 되는 부분들이 더 많은 부분들이 있죠. 그런 플랫폼에 대한 이해 관계에 대한 이야기인 것 같아요. 설치, 퍼포먼스, 어떤 개념 미술, 사실 현대미술 안에서의 되게 이제 중요한 맥락들인데, 반모더니즘적인 어떤 요소로 인식하면서 이렇게 진행된 것도 있지만, 사실은 그 요소들이 예술과 관계 맺는 걸 보게 되면 대부분 다 장소성에 대한 개입이거든요. 어떤 특정 장소성에 대한 개입을 통한 어떤 퍼포먼스, 거기에서 추구된 어떤 개념 미술이라든가 어떤 설치적인 모습들인데, 저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그 장소적인 부분에 대한 개입을 설치, 퍼포먼스, 개념적인 부분들을 통해서 거기에 들어가 있는 어떤 의미적인 부분이나 맥락적인 부분들을 좀 더 풀어내놓고 이것들에 대한 것들을 사진으로 보여주는 방식을 추구하고 있는 거죠. 이 사진으로 보여주는 방식이 단순한 그 과정에 대한 결과라기보다는 그 자체가 가지고 있는 어떤 이미지가 소통될 수 있는 방식들을 더 고려를 하는 부분들이죠. 그렇게 해서 만들어낸 어떤 이미지들이 수용될 수 있는 하나의 이미지가, 사진 이미지가 매체로서 수용되고 있고, 그 다음에 현대사진 안에서 소통될 수 있는 부분들로 더 연구를 하고 있는 부분들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어떻게 보면 제가 만들어냈던 어떤 이미지들이 관객에게 직선적으로 뭔가 소통된다라기보다는 여러 층의 어떤 감각적인 부분들을 통해서 조금 더 곡선의 형태로 관객들과 만나게 할 수 있으면 좋지 않을까. 그게 지금 시대의 어떤 더 수용의 방식, 사유의 방식을 넓혀주는 방식이지 않을까. 그리고 그게 더 이미지의 작동 방식으로 맞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 사진적인 것이라는 걸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을 하는데, 보편적으로 우리나라에서 보게 되는 사진들이 너무 장르화되어 있는 부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다큐멘터리 장르, 메이킹 장르, 콜라주 장르. 근데 사진 매체를 좀 연구하다 보면 매체가 가지고 있는 특성들이 이용되는 방식에 따라서 어떤 작업에서 하나의 프로젝트 안에서 콜라주가 올 수도 있고, 페인팅이 들어올 수도 있고, 페인트 콜라주가 들어올 수도 있고, 아니면 메이킹이 들어올 수도 있고, 설치가, 여러 가지 형식들이 들어올 수 있는데, 그걸 너무 또 단일화시켜서
하나 형식들을 반복화시키다 보니까 사진적인 것들이 계속 한계가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 여러 형식들이 자기의 맥락 안에서 조금 더 확장될 수 있는 부분들이 있다면 사진적인 것도 되게 재미있게 풀어낼 수 있는 어떤 것들이 되지 않을까? 저는 그런 것들을 계속 좀 실험을 해보고 싶고, 앞으로의 작업들은